블로그를 하는 분들이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뭘까요? 저는 블로그 저품질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품질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용어이고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저품질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저품질의 기준은 좀 이따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전조 증상 3가지에 대해서 쓰는 용어이고요. 일단 이 전조 증상 3가지에 다 해당되면 저품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저품질은 정말 웬만해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공들여서 잘 키운 블로그, 매출도 잘 나오던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려 블로그를 포기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 영상은 블로그 광고 하시는 분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 체험단 같은 블로그로 돈 버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로그 장인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첫 번째로 블로그 누락 전조 증상 3가지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유튜브는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영상이 탐색 노출, 검색 노출 아마 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상 보시고 나중에 한 번 더 보고 싶다 하셔도, 또는 다른 영상이 또 나왔는지 궁금해 하셔도 다시 저를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먼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나중에 블로그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블로그 누락 전조 증상 3가지입니다. 블로그 저품질에 걸렸다고 오시는 분들이 블로그를 보면 이런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소에 잘 올라가던 글들이 어느 순간 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쓴 글들이 누락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 방문자가 급감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순위에 밀리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네이버에서 이렇게 제목을 똑같이 적으시고요. 그리고 블로그 탭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글이 순위에 올라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탭에서 보셔야 순위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 탭에 들어가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누락에 대한 부분인데, 이 누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찾는지는 조금 아래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은 누락된 글 사례를 보면 이렇게 예전에 쓴 글들까지 한꺼번에 전체 다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쓴 글들까지 누락이 되는 경우 저품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문자가 좀 급감하게 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방문자가 그냥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면 블로그 저품질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좀 가장 중요한 게 내 글들이 누락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내 글들이 누락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누락이 가짜 누락과 진짜 누락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용어고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이해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만의 용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보시면 아까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적었어요. 이 제목으로 제가 실제로 글을 쓴 적은 없고요. 일단 이런 걸로 아무도 글을 안 썼을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시로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 순위에 잡혔어요. 평소에는 순위에 잡히는 저품질이라는 키워드가 순위에 잡혔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순위에 밀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내가 쓴 글 제목 그대로 큰 따옴표, 앞뒤로 큰 따옴표를 넣어서 검색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검색 결과가 이렇게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하면 저품질 아니야 하시는데요. 이거는 1차적으로는 가짜 누락일 확률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 누락일 확률도 있지만 가짜 누락일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여기 옵션 있죠. 옵션을 누르시면 이렇게 날짜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전체로 해놓고 하시지 마시고 직접 입력을 해 놓으시고, 내가 실제로 글을 발행했던 그 날, 그 월, 그 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글을 2019년도 1월 4일날 썼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2019년도 1월 4일 날 발행한 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짜까지 맞췄을 때 누락이 되는 경우는 진짜 누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는 검색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만 검색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블로그 저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누락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가짜 누락과 진짜 누락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누락되는 글들 보면 옛날에 쓴 글들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진짜 누락이냐 가짜 누락이냐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진짜 누락이라고 하면 그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누락의 원인을 알아야 그걸 해결할 수가 있고 그래야 저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락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 누락과 유사 문서 누락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그냥 쓰는 용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유사 문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예전에는 그 단순 누락은 검색이 쉬운데 지금은 단순 누락 검색이 쉬운데 지금은 유사 문서를 검색하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적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 문서를 본인들이 확 체크를 못하는데 이거를 조심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누락 문서가 단순 누락과 유사 누락이 있고요. 단순 누락보다는 유사 문서로 인한 누락이 많을 때 저품질이 걸리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우선 단순 누락이라는 건 뭐냐면요. 단순 누락이라는 건 좀 간단합니다. 뭐 저희가 말하는 법 기준을 위반하는 글이거나 아니면 규정, 그 네이버에서 말하는 정책이나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것들 또는 금치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단순 누락이에요. 이런 게 왜 좀 이런 건 해결이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정책만 잘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은 몰랐는데 이런 부분 내가 이래서 잘못했구나 이렇게 바꿔 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들어볼게요. 이게 2022년도에 한 건데 이거는 지금 체험하시는 분들 뭐 리뷰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바이럴 마케팅이라 그래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 광고들 뭐 미용, 성형 이런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단속을 할 거다. 그리고 단속하고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의료기관은 업무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뭐 징역 또는 3천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다.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 이 경우에는 비의료인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후기를 막 써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나도 그 돈을 받고 글을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후기나 이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준을 정말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 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 단순 누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고 누락된 원인도 찾기가 상당히 쉬워요. 제목만 봐도 바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유사 문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유사 문서가 조금 어려운데 유사 문서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나 글 이런 것들을 카피하거나 내가 썼던 글이 좀 인기가 좋았는데 글이 밀렸어요. 그러면 그냥 그 글을 똑같이 따라서 다시 한번 재발행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내가 썼던 사진을 다시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유사 문서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이 문제입니다 하고 문제가 됐던 글을 알려드려도 그게 왜 문제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유사 문서 누락에 걸리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사 문서는 안 쓰는 게 상책이에요. 그럼 유사 문서를 어떻게 피할 거냐? 이것도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 쓰지 마세요. 일단 이거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건 강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만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지는 네이버에 이미 올라와 있는 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유료를 사용했는데요, 뭐 이거는 사이트에서 합법적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단은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거라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뭐 유료로 구매하는 거든지 뭐 무료로 가져오는 거든지 일단은 누군가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이미지는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뭐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서 합성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붙여 쓰시는 건 좀 다른 얘기고요. 일단 이건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입니다.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 중인 글을 가져다 따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데이터 마이닝이랑 좀 다르고요. 형태소 분석이랑 좀 다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풀면 하나의 강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발행했던 인기 글이라고 해서 그게 순위에 밀렸다고 다시 재발행할 때 너무 비슷하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유사 문서라는 개념을 자세히 생각하시면 이게 왜 그런지 다 이해하실 텐데, 일단은 내가 썼던 글들이나 누가 썼던 글들 네이버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이 글들이 누락이 되고요. 이런 글들이 많아지면 그 블로그는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 원인과 원인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럼 해결을 또 해야 되잖아요. 블로그 글이 누락됐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영 요청이고요. 두 번째는 수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지우기인데 이것도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영 요청. 일단 사진은 내가 찍은 거, 글도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정책, 그리고 뭐 법 다 준수한 것. 이런 것들을 썼는데 누락이 된 경우에는 반영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영 요청을 하시면 실제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네이버에서 네이버 고객센터 해서 네이버 고객센터로 들어가 주시고요.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시면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 바로 자주 찾는 도움말, 여기서 보시면 글 검색 시 보이지 않는 경우라는 부분이 있죠. 이걸 눌러줄게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요 밑에 좀 내려보시면 검색 노출 제보하기예요. 위 내용을 모두 확인했지만 지속적으로 검색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요청하신 내용의 반영 여부 및 시기는 보장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보통은 일주일 안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 올라오는 경우는 아예 안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 검색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하시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게시물 뭐 하나 빠졌으면 하나, 뭐 3개가 빠졌으면 3개 이렇게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 보시면 문의하기가 있거든요. 문의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삭제는 뭐 글이 많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1개씩만 지우시는 게 좋아요. 보통 텀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두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수정은 사실상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수정을 하시면 되지만 여기서 수정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댓글이나 이렇게 맨 아래 또 그렇게 수정할 글들이 많거나 누락된 글들이 많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려드리니까요. 영상을 조금 더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누락글들이 만약에 지워지게 되면, 문제됐던 글들이 지워지게 되면 네이버 로직이 예를 들어서 로봇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할게요. 먼저 A 블로그 보고 B 블로그 보고 C 블로그 보고 C 블로그 보고 D 이렇게 블로그를 쭉 보면서 돌아가는데, 만약에 여기 B가 내 블로그라고 해볼게요. 네, 이게 내 블로그라고 하면 여기에 먼저 왔다가 문제가 있던 글들이 해결되는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글들이 없어졌다고 하면 일단은 그런 블로그는 누락 문서, 그러니까 저품질에서 풀릴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그 글들이 남아 있다고 하면 여기는 다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저품질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누락된 글들에 대해서 조금 지우고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이런 저품질이 풀릴 수 있는 기반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대표님, 제가 쓴 글이 1000개가 넘어가요. 네, 이분은 1400개죠. 지금 거의 10년째 쓰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운표 놔가지고 다 찾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누락 원인, 유사문서, 이게 유사문서인가요? 이게 누락 원인인가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누락 글들의 원인까지 찾아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유료입니다. 물론 유료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직접 분석하는 거라서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밀 진단은 매주 5명만 신청을 지금은 받고 있고요.
뭐 누락글 유사문서 좀 많으니까 이렇게 좀 한 1000개 되니까 찾아주세요, 저는 못 찾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건 상시로 계속 찾아드리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인까지, 정확한 글의 원인까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주 5명에 한해서 저희가 좀 찾아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뭐 내가 쓴 글들이 너무 많다, 유사 문서가 있는 것 같다, 유사 문서가 좀 걱정이 된다, 또는 뭐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보시면 그 링크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링크 들어가셔서 거기에 정보를,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전화를 드리고요. 그리고 상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블로그 운영하시는데 궁금하신 점, 사업하시면서 뭐 좀 블로그를 잘 활용하고 싶은데 안 되시는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리니까요. 이거 참고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블로그가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